오늘은 화친혼인으로 변방으로 시집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다 쓸쓸히 죽어간 서한의 마지막 화친공주 왕소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우가 한나라의 사위가 되고자 한다고 청하자 원제는 궁중에서 잘 알려진 가문 출신인 왕장, 즉 왕소군을 선우에게 주었다. 가을날 숲은 울창해도 온 산에는 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고 산새들은 뽕나무에 모여 크게 노래하네. 행궁은 넓지만 쓸쓸하고 외로워서 가녀린 몸은 햇볕 한 점 받지 못하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견딜 수가 없구나. 아버지, 어머니, 시집가는 이 길이 얼마나 멀고도 먼지, 이 비통함이여 슬픔에 가슴이 찢어지네. 평범한 백성 가운데서 살아가던 젊은 처녀 왕소군은 서한 원제의 건수원년의 궁녀로 선발되어 황궁으로 들어간다. 몇 년 후 흉노의 선우에게 왕비로 선택되어 사막을 건너 낯선 땅으로 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다. 원사라는 노래는 그녀가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변방을 넘어가며 부르게 된 것임이 분명하다. 기원전 60년경 흉노는 허려건과 선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권력 다툼에 의한 내부 분열로 인해 5명의 선우가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혼란한 전쟁이 불가피했다. 결국 호하냐 선우와 질지 선우가 서로를 공격하며 대립했고 호하냐 선우가 밀려나는 상황에 처하자 서한에 귀순하기로 결정했다. 서한 황제는 호하냐 선우의 귀순을 받아들여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을 남흉노라고 불렀다. 경령 원년 정월, 흉노의 호하냐 선우가 서한 황궁으로 발걸음을 했다. 서한 황제 원제를 배하라는 자리에서 호하냐는 이렇게 아뢰었다. 궁녀 하나를 제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서한의 변세를 굳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몇 년 전에 황궁의 궁녀였던 왕소군을 호하냐에게 주었다. 호하냐는 흉노의 선우이며 서한 황궁에 들어선 유일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왕소군은 이처럼 궁녀에서 흉노 선우의 연지가 되었다. 연지란 흉노의 군주인 선우의 부인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많은 황제들이 그러했듯이 원제 또한 자신의 곁에 수많은 궁녀들을 두었다. 그러나 원제는 새로 선발된 궁녀들을 일일이 만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뛰어난 화공들에게 궁녀들의 얼굴을 그리게 하여 그림을 통해 선택하곤 했다. 화첩 속 궁녀의 얼굴을 보고는 단순히 손짓 한 번이면 그만이었다. 황제의 사랑을 받지 못한 궁녀들은 궁궐 안에서 외로운 삶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꽃과 같았다. 그러나 왕소군은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운명에 맡겼다. 뇌물을 들고 길게 줄을 선 다른 궁녀들과 달리 그녀는 그 행렬에 서지 않았다. 이러한 왕소군을 궁정 화가 모연수가 좋게 볼 리 없었다.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악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는 패턴이 역사 속에 반복되어 있다. 결국 모연수는 아무런 선물도 받지 않은 왕소군의 얼굴에 붓끝이 거의 꺾일 정도로 세계 상흔을 남겼다. 그날 왕소군이 흉노의 땅으로 떠나려 할 때 서한 황제 원제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궁녀를 어찌 몰랐을까? 그녀의 아름다움은 겉모습뿐만이 아니었다. 기품이 넘쳐 흘렀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었다. 이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흉노의 선우 호하냐와의 약속을 깰 수는 없었다. 황제는 이 모든 일이 화공의 장난 때문임을 깨달았다. 저놈들 머리를 당장 베어라. 모연수와 진창을 비롯한 수많은 화공들의 머리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1000년이 흐른 후 북송의 고문운동을 선도한 구양수는 명비곡제 화왕계복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명비는 바로 왕소군을 의미하며 왕계포는 북송의 사상가이자 개혁가인 왕한석을 지칭한다. 한나라 궁중에 절세미인 있는데 황제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네. 어느 날 사신 따라 먼 곳 흉노 땅 선우에게 시집간다네. 천하의 둘도 없이 뛰어난 용모, 한 번 보내면 다시 얻기 힘들다네. 화공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이게 어찌 위안이 될라나. 왕소군에 관한 시가 총 700여 편에 이르고 희곡과 소설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이 40여 종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녀가 후세에 끼친 영향과 남긴 인상의 크기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왕소군은 변경을 넘어 흉노에 도착하여 영후연지에 봉해졌다. 그녀는 호하냐 선우와 함께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 호하냐가 세상을 떠나자 왕소군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성제에게 글을 보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은 짧지만 강력했다. 그곳의 전통과 법을 따르라. 거의 70년 전 오손으로 시집갔던 화번공주 세군의 눈물 어린 청혼에 서한 황제 무제가 내렸던 칙령과 하나도 다름이 없었다. 오손이나 흉노 모두 혼인 습속이 한나라와는 달랐던 것이다. 유목민족의 결혼 관습에 따라 왕소군은 호하냐의 장남인 복주루 선우에게 재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복주루 선우와 11년 동안 함께 살면서 두 딸을 낳았다. 기원전 20년 복주루 선우가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왕소군도 홀로 살다가 몇 년 뒤 슬픈 삶을 마감했다. 궁전을 떠나 북쪽 사막을 지나자 황혼 속에는 오직 푸른 무덤만이 남았네. 왕소군은 서시, 초선, 양옥환과 함께 중국의 4대 미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가 황궁을 떠나며 비파를 연주한 비파원리에 슬프고 애절한 곡조에 매료된 기러기들이 날갯짓을 입고 사막에 추락했다는 전설에서 평산아간이라는 성어가 유래했다. 이는 아름다운 여성의 매력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수군원 삼수 중 일부를 살펴보면 흉노의 땅에는 꽃도 풀도 없어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 허리띠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는 것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네. 화초가 만발해도 고향을 떠난 여인의 마음속에 봄이 찾아올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움이 병이 되어 몸이 야위어 갔으니 허리끈이 느슨해진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화친혼으로 변방으로 시집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다 쓸쓸히 죽어간 중국의 4대 미녀 왕소군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